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전무문학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볼 동화는 선녀와 나무꾼인데요. 목숨이 위태로운 사슴을 구해준 착한 나무꾼은 은혜를 갚겠다는 사슴에게 프리랜서로서 결혼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설명하고 넌지시 소개팅을 요구합니다. 사슴은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선녀들의 목욕 장소를 알려주고 결혼정보회사급의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했는지 사슴은 아이 셋을 낳으라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나무꾼은 과연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 어려운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제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무문학관.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슴은 애처로운 눈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냥꾼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정말 안 됐구나. 너를 도와달라고? 네.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어서 제가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주세요. 그래, 어서 여기로 숨거라.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우거진 나무숲으로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슴 한 마리를 보았소? 사슴? 못 봤소. 지금까지 나무하느라 정신이 없었소. 그렇게 사냥꾼은 사슴을 놓치고 허탈해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냥꾼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자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맙긴. 다음부터는 사냥꾼에게 쫓기지 않게 조심하거라. 이렇게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저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은혜라고 할 것까지야. 내 아직 장가를 못 가서 내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오늘 밤 저 숲속 안의 연못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선녀의 옷을 숨겨두세요. 그럼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선녀의 옷을 숨기라. 그리고 또 있어요. 선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그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밤이 깊어진 후 나무꾼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숲속 연못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연못에는 사슴이 말한 대로 정말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못 옆에 자그마한 바위 위에 선녀들의 옷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몰래 집어 감췄습니다. 선녀들은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녀의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날개 옷이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뭐?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한번 잘 찾아봐.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하는데. 내 날개 옷이 어디 있는 거야? 옷 없는 선녀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 선녀는 날개 옷을 찾지 못하고 바위 위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나타나 선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밤에 왜 이곳에서 울고 있소?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목욕을 마치고 나니 제 옷이 사라져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일단 이 천으로 몸을 감싸고 저와 함께 제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그 옷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선녀는 나무꾼과 함께 나무꾼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날개 옷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선녀와 나무꾼은 2명의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가끔씩 하늘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나무꾼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제 날개 옷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발 한 번만 입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날개 옷이라니... 부탁이에요. 제발 한 번만 입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나무꾼은 선녀의 애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그 옷을 입어보고 돌려주기로 약속한 뒤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2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몇 년 전 사슴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선녀에게 그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 후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은 그 사슴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의 처지를 알고 있던 사슴은 나무꾼에게 보름달이 뜨는 날 다시 연못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보름달이 뜨는 날에 선녀를 봤던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어리둥절했지만 혹시나 선녀와 아이들을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하늘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만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전무문학관. 오늘은 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저 김전무는 나무꾼의 대사 중 장가를 가지 못해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신다라는 대목에서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장가를 가지 못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울이 있기에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